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해당 물건은요, 여러분들 강원도 속초에 있는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브리핑을 드릴 때 여러분들 모텔 황제가 물건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해당 모텔이 어떠한 모텔이고 장점은 뭐가 있겠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모텔 황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텔 황제 강의를 한 20회 이상은 들으신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 모텔 황제가 전부 공부상 확인을 하고요. 건물주 동의하에 본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입증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시기 전에 공부상 확인하시기 전에 이 기본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텔이 어떠한 모텔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는 되셔야 여러분들이 본인의 요건에 적합한 그리고 본인의 개성에 적합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전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셔서 향후에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에 그 기간의 회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처분을 해서 황금성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본 내용도 여러분들 모텔 황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꼭 중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이 내가 찾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은 강원도 속초에 있죠? 속초에 있습니다. 속초 하니까 벌써 바다 냄새가 나죠? 물건 번호는 118-223번에 233번이네요. 118-233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2017년 7월 1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신축 모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층부터 3층까지 1층부터 3층까지라면 여러분들 어떤 모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지 면적 167평, 연면적 245평, 매가 건물주 동의하에 24억에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소유권자께서는 신축하시고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모텔입니다. 최대 융자 17억, 현재 융자는 소유권자께서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를 설정하시고 9억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죠. 실인수가액 7억입니다. 월 매출은 3,700만원,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3,700만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왜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그랬을까요? 모텔 황제가 속초죠, 속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초 하면은 바닷가만 생각하시죠? 속초인데도 불구하고 바닷가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라는 단서가 나왔으니까는요. 그리고 객실수 14개 나왔네요. 주차 대수 충분하고요. 대지 면적이 167평인데 주차 대수가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죠. 포인트죠. 일반 상업 지역. 공시지가 한 평당 12,562원에 형성되어 있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최소한 한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정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모텔 황제가 팁도 많이 드렸으니까요. 해당 물건에 한번 물건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고 또 다른 부분이 어딘가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모텔을 현재 구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물건인지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해당 물건은요, 네, 신축 모텔입니다. 네, 신축 모텔. 신축 모텔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텔 항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소유권자가 네, 갑입니다. 네, 현재 소유권자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현재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네. 이제 현재 소유권자가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죠? 네,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면서 이제 예비 매수인께서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을이죠. 을이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죠. 네, 취득을 합니다. 네. 취득 시점이 여러분들 네, 사용 승인을 받은 지 만약에 올해 취득을 하면 네, 취득한 지 1년 만에 사용 승인을 받은 지 만으로 봤을 때 1년 만에 취득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보유자입니다.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향후에 을이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시고 향후에 이제 매매하는 매매 시점이 이제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했을 때 네, 병에게 이제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취득 시점이 사용 승인일이 1년밖에 안 된 물건이기 때문에 병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항상 모텔은요, 모텔은 매수인 중심 시장입니다.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90% 정도는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매수인인 병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병이 취득 시점에서 한 5년 동안 보유했어요. 그러면 6년이 됐다는 거죠. 네, 사용 승인을 받은 지 6년에서 7년 정도 된 물건을 이제 병이 이제 취득을 하는 겁니다. 7년째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7년째 사용 승인을 받은 7년째 이제 보유를 합니다. 소유를 합니다. 이제 네, 소유를 하는데요. 병 입장에서는요, 수익도 좋지만 향후에 모텔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연 처분할 수 있겠느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누구에게? 네, 정에게. 네, 정에게. 그러면 또 정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신축 모텔은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도, 예, 병의 입장에서도 네, 유리한 시점은 항상 비록 매수인 중심 시장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바로 신축 모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물건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시면 1층부터 3층 객실 14개 딱 답이 나오죠. 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죠. 1대1 네. 드라이빙 무인텔입니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고요. 네. 그리고 해당 모텔에 소유자께서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토지를 취득하신 금액이 얼마시냐면은 토지 취득 가액이 대지가 167평이죠. 167평을 취득한 가격이 얼마냐면요. 7억의 토지를 매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건축비를 이제 신고하시죠. 네, 그래야 이제 또 취득록세를 납부하시니까요. 네. 건물 취득 신고가액이죠. 네, 신고가액을 속초시에 얼마를 신고하셨냐면은 15억을 신고하셨습니다. 15억을 투자하시고 건물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소유권자는 원시 취득하신 거죠. 네, 원시 취득. 네, 등기로 이야기한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죠. 네.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을에서 병에게 소유권이 또 매매가 됐다. 그러면 병 입장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죠. 최초 취득한 사람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모텔은 이제 모텔 분산 지역, 모텔 분산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그 해당 물건은요, 여러분들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두 가지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되겠죠. 뭡니까? 일반 상업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 중에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의 드라이빙 무인텔을 신축하려면 많은 소유자가 고민을 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에 많이 이제 신축 행위를 하시는데요. 계획 관리 지역이 왜 이게 부합하느냐? 일단 지가가 쌉니다. 땅값이 싸고. 두 번째, 용적률이 많이 안 나와요. 용적률 많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맞으니까 어디다 많이 지을까요? 계획관리 지역이 맞다는 거죠. 무슨 모텔은요? 1:1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그래서 건물을 높게, 용적률 높게 허가도 안 내주고요. 건폐율, 땅이 넓어야 건폐율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땅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폐율이 그나마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우리가 드라이빙 무인텔을 신축 행위를 많이 하는데요. 일반 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상업지역 중에 일반 상업지역이니까요.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에 지가가 가장 높은 데죠. 지가가 가장 높은 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중에. 그 다음에 건폐율 역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땅값도 비싸니까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건폐율도 허가를 내주는 데까지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해당 모텔에서 가장 넓게 용적률에 맞게끔 가장 넓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만큼을 뺀 나머지만 가장 넓은 지역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요. 용적률이 승인을 난 한도까지는 가장 높게 지어야 되겠죠. 높게 지어야만이 가성비가 높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상업지역인데도 5층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2층을 포기하고 3층까지만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께서는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1:1 드라이빙 무인텔은 희소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처분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금 해당 모텔의 객실이 14개지 않습니까? 이게 딱 좋습니다. 객실이 14개. 모 소유자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요. 경남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일반 상업지역에 대지가 500평짜리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500평. 여기에다가 드라이빙 무인텔을 지으셨습니다. 1:1 드라이빙 무인텔. 그래서 객실이 한 30개 정도 나와요. 30개. 해당 시가가 얼마냐.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가가 한 70억 달라는 겁니다. 70억. 왜? 대지가 500평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이거는 수익률이 좋다고는 볼 수 있겠죠. 보유 기간 동안 매출이 높게 나오니까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향후에 이 모텔을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지방에 있는 70억짜리 드라이빙 무인텔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그것까지 계산을 이분은 안 하시고 시소 가치만 판단하시고 해당 땅에다가 드라이빙 무인텔을 신축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신축행위를 하기 전에 모텔 황제하고 한번 상의를 했다면 제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도 말렸겠죠. 500평에 대한 가치가 드라이빙 무인텔로 인해서 이 가치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유 기간 동안 매출은 좋고 매출 대비 수익률은 좋겠지만 이 처분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지나서 이제 처분 시점,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생각이 좀 짧은 거예요. 이 모텔을 누가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500평에다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모텔, 이 건물을 전부 다 이제 멸실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나대지보다는 더 가격이 더 싸게 형성이 돼야 돼요.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상업지역에 드라이빙 무인텔은 대지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객실수가 많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14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전율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회전율을 14개 가지고 지금 245평이면은 연면적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객실 평수가 넓은 평수는 아니에요.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일반 상업지역의 드라이빙 무인텔의 장점이 바로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생활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활권이 있어요. 이 생활권 안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주택이 있고요. 이 생활권 안에 회사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요. 이렇게 생활권이 있는데 보통 드라이빙 무인텔은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활권이 넓혀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으면 여기에서 생활권에서 여기까지 보통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30분 이내. 30분이 오버가 되는 드라이빙 무인텔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왕복이면 1시간이니까는요.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시간이 30분이면 야외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한 번씩 식사도 하시고 드라이빙 무인텔에 가셔서 좀 휴식을 취셨다가 술도 좀 깨시고 다시 오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날마다 뭐 외부에 나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많이 사회인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은 한 달에 몇 번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반경 생활권 안에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다면 직장에서 무인텔, 집 바로 귀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나 유인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드라이빙 무인텔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이 아주 희소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은 여러분들 이러한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은요. 드라이빙 무인텔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박스형 모텔을 할지라도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분석이 되는 물건은요. 바로 초보 창업자,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적합한 물건. 상대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초보 창업자가 본 드라이빙 무인텔을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운영할 때 유의사항 한 몇 가지 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운영 시 유의사항.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모텔을 취득하는 거는 우리가 매출이죠. 매출이 높아야만이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려면은 현재 모텔 같은 경우는요, 회전율이 좋아야 됩니다. 회전율. 객실이 1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아야 돼요. 객실 14개 가지고 여러분들 회전율을 맞추지 못하면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퇴실하시죠. 네,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있고요. 청소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손님을 받으시면 안 돼요. 약간 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환기가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방향제를 아무리 뿌린다 하더라도 공기를, 창문을 좀 열어놓고 환기를 좀 시켜야만이 새로 오신 손님이 딱 객실을, 현관문을 열고 객실에 입장하실 때 그 특유한 냄새를 맡지를 못해요. 최소한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환기를 꼭 시켜주시고 손님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텔을 가보시면은요, 욕실에 딱 들어가 봅니다. 약간 습하죠. 그러면 이 손님이 퇴실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뽀송뽀송해야 돼요. 욕실 자체가. 그러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새로 손님을 받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노테이션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회전율이 중요합니다. 회전율. 첫 번째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고객층을, 드라이빙 무인텔은 뭐 차가 없으면 오지도 못하는 모텔이지만 고객층을 좀 높게 잡으셔야 돼요. 나이를 높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손님들을 받아야 됩니다.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20대 손님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유도를 시키셔야 돼요. 왜? 20대 손님들은요, 사용 시간이 깁니다. 퇴실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터폰을 2번, 3번 해야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손님들은 뭐 차량이 없는 20대도 많이 있겠지만 차량이 있는 경우, 여자친구 딱 옆에 차에 태워서 남자들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좀 힘 좀 넣고 싶어서 드라이빙 모니터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20대가 오면 회전율에 안 맞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를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 50대, 60대 손님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손님들은 언제 오시냐? 30대, 40대가 이 사이클, 생활에 대한 사이클이 30대, 40대하고 50대하고 60대 사이클이 틀립니다. 50대, 60대 손님들은요, 오전 시간에 많이 오세요. 바쁘지 않은 시간. 그렇죠? 30대, 40대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오후에 많이 오세요. 오후에. 그러면 수요량이 30대, 40대가 훨씬 많습니다. 수요량이 많아요. 수요량이 많을 때 오면 뭐 하겠습니까? 만실일 때 수요량이 많으면 그냥 퇴실하실 수밖에 없어요. 방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공실이 없으니까는. 오전 시간에는 공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오후 시간보다. 이 손님들이 오셔서 공실을 채워주면 바로 수익의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60대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요. 30대에서 60대는 상대적으로 대실 사용 시간도 길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퇴실하십니다. 3시간 기본 시간을 줘도 이분들은 3시 땡 되고 해야만이 나가지 않는 손님들이에요. 1시간 반, 때로는 1시간 이내, 뭐 때로는 30분이 나가시는 손님도 있고요. 뭐 간혹 3시간째 채우고 나가시는 손님도 계시는데 확률적으로 빨리 퇴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가를 받으실 때 3만 원 밑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3만 원 대신 꼭 받으시고요. 또 하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이 좋은 게 뭐냐면 숙박 손님이 많습니다. 숙박 손님. 접근성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접근성이 좋으니까 오늘 드라이빙 무인텔에 자고 회사까지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에 자면은 왠지 찝찝하거든요. 다음날 한 30분 이상 소요가 돼야 회사에 출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에서 주무시게 되면 손님 입장에서는 더 마음가짐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숙박 손님이 유리합니다. 많아요. 숙박 손님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한 5만원 선,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5만원 선. 이 정도 받으셔서 회전율을 높여가시면 돼요. 회전율을 못 높이면 초짜,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단가를 높게 받아요. 4만원. 회전율 안 되니까 당연히 단가를 높게 받아야 수익률이 맞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숙박 6만원. 이렇게 받았다가는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올렸다가 내려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소문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는 절대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절대 단가를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단가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고 단가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최후의 보류로 이렇게 보셔서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은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카운터에서 항상 상주하라. 무인텔이 사람이 없다는 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손님들이 봤을 때 무인텔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쵸? 손님이 봤을 때 없다는 거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객실 14개 보면 비품과 필요용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클레임 걸려서 인터폰을 카운트에 했는데 인터폰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손님은 다음에 절대 이 모텔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카운터는 상주를 하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상주하기 어렵다 그러면 꼭 직원을 고용하셔서 고객분들이, 손님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최대한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단골을 만든다는 거. 절대 모텔은 여러분 뜨내기 오지 않습니다. 맛집도 단골 때문에 이 운영이 많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모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뜨내기가 오는 데가 아니에요. 단골 손님이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속초인데요. 바닷가가 있는 데가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 고객층은요. 여기는 단골이죠.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단골 손님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속초나 아니면 양양, 강릉까지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손님들이 주 고객층이에요.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 고객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모텔을 매수하셔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가 있다면 초보 창업자도 적합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텔 황제가 모텔을 중개하기 전에 한 10년 넘게 모텔을 운영한 노하우와 중개를 하면서 겪은 노하우를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다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임장을 가시게 되면 이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임장을 보셔도 아주 훌륭한 임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강원도 속초에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